네, 그럼 지금부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유 위원님께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의 박수근 위원장님. 알려주세요. 앞에서 앞에서 좀 공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박수근 위원장님, 그리고 공익위원 간사인 김인재 교수님, 공익위원 간사이신 이승욱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박수근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질의응답할 때 공익위원님들과 다 같이 질의응답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바쁘신데 많이 오셔서 고맙고요. 오늘 진행에 관련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노사관계 제도관행위원회에서 아이가 협약 비준을 위해서 노조법의 개정에 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좀 사회적 공론화에 관한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논의에 관해서 이런저런 오해나 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보도가 돼서 좀 그런 부분을 다루셨다. 좀 크게 두 가지 목적이고요.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이가 협약 비준에 관한 필요성이 조금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아마 아이가 협약 비준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의원 입법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2라운드에 노동계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분들에게 배포가 된 걸로 저는 압니다만은 오늘 공익위원들이 제언하는 내용은 크게 이제 첫째, 우리 위원회가 그간의 논의 경과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7월 2일에 아이가 협약 기준을 위해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노사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작년 11월 20일경에 공익위원들이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때 발표를 할 때 경영계가 요구하거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국회 한정회 의원에 의해서 작년 11월 20일하고 올 초인가요? 2월 달에 1월 달인가 그렇게 해서 아마 의원 입법안이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은 아이로 협약 비준을 필요해서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경영계가 국제 규범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제도나 노동 간행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관해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한 5가지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오늘 좀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사실 원천은 국회에서 출발합니다. 국회에서 아이로 협약 기준을 위해서 노조법의 개정이나 필요한데 노사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사회적 다양화의 취지도 고려해서 단결권에 관련된 공익위원 합의 내용과 더불어서 단체 교섭권과 정의행위에 관련된 사항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는 의제를 가능한 합의해서 국회를 넘기게 되면은 국회 여러분들이 지금 여야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 합의가 오게 되면은 국회에서 노조법이나 공무원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합의가 좀 있으면은 입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관련된 합의를 쭉 시도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나 경사노위가 노력을 많이 해서 노동계와 경영계 합의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공익위원들의 제언이라는 넷째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교육 규모 이런 걸 볼 때 아이로 협약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노조법이나 관계법이 좀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나 경영계의 생각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공익위원들은 그 노사가 양측이 제시한 5가지 제도 중에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둘째가 작년 11월 20일 날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도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좀 합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요. 세 번째 나중에 우리 공익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현재 EU-연합에서 아마 4월 9일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협약 비준에 관련된 좀 절차를 촉구하고 있고 그 이후가 지나면은 조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을 경영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노사 협의에 또는 합의에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노사 합의가 3월 말까지 진행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논의 사항을 다 정리해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 보고하고 경사노위는 아마 국회로 넘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게 되면은 국회에서 아이로 협약 기준과 노조법의 개정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나 경영계가 조금 노사 합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이로 협약 기준도 좀 하고 관련된 노사가 요구하는 노조법의 개정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곡하게 저희들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아이로 협약 기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주로 우리 이승욱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가장 전문가시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노사가 지금 제시하고 의제하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민재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될까요? 예.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연합뉴스 이현진 기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논의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가장 노사 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첨예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현재 협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항은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영계에 관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로 협약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단결권에 관련된 사항만 사실은 노조법을 고치면 됩니다. 단체 교섭이나 쟁행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 강하게 얘기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단체 교섭이나 쟁행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노동 간행이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예컨대 정도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정해야 되는데 대책을로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노동계도 받기가 어렵고 저희들도 만약에 그 부분까지 논의하게 되면은 특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계 요구사항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지나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익위원회 전체 의견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한국일보 이상택입니다. 그럼 여기 위원장님 개인 생각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노사가 각각 제시한 5개씩 이 중에서 어떤 게 좀 지나친 요구고 어떤 게 합리적인 요구인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불합리할 겁니다. 노동계가 보면은. 저희 공유위원들이 보게 되면은, 사업장 직장 점거 금지는 전면 금지가 아니고 부분적인 금지는 아마 지금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단체별 유효기간 정도도 아마 연장도 조금 내가 볼 때 경영계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업시 대체 근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당노동의 폐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쟁행의 찬반 출구 절차의 명확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한 두서너 가지가 됩니다. 사실은 노동계가 쟁행이 찬반 투표를 해놨고 그걸 계속 악용하는 그런 점은 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투표 절차가 조금 파업을 추구하려고 하는 데에서 조금 이렇게 유도되는 그런 점은 문제점이죠. 그리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되는 부분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입니다. 노동계에 관련된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교섭창고 단일화 제도는 이게 원체 큰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교섭창고 단일화 제도 자체가 원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것만을 가지고 전체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이 제도 자체를 귀엽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산별교섭 활성화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취지는 다 이해하는데 이게 과연 법 제도화로 되느냐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교섭이나 쟁행위 대상과 목적 확대 이건 아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조금 노동계 입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활동과 쟁행의 민사청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그죠? 노동계는 요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필수공익 사업은 사실은 이게 또 원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승수가 안 된 부분, 이건 별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때문에. 네. 그 정도 얘기하고. 개인 말씀이신가요? 네, 개인 말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가지고 역시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어떤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상 노동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적정한 요구인가. 두 번째는 그 요구가 국제 노동 기준에 반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노사관계 현실, 즉 기업별 노사관계가 주된 형태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세 가지 기준에서 요구사항이 과도한가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판단을 공익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에서 판단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내 직장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판례에 따라서 규율을 하면은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경영계 요구와 같이 어떤 입법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러한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체별 유효기간 연장 역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지금 경영계 요구사항이 3년 정도로 연장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이미 3년간 단체별 유효기간 3년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국제노동기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파업시 대책으로 인정은 ILO에서도 명확하게 국제노동기준에 반한다는 취지의 근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에서 봤을 때도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도 조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이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는 우리나라가 1953년에 현행법이 노조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있었고, ILO의 기본적인 입장도 부당노동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에서 봤을 때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를 지금 현재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은 없는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영계 요구사항 중에는 조금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상 노동삼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요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노동계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단체교섭 청구 단일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미시적으로는 사실은 개선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 사이에는 뭐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 전체적인 제도 자체는 손질을 하기 어렵지만, 공익위원들의 공감대가 일치해서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산별교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측면이 있는 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교섭 체계, 다양한 교섭 구조를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은 교섭 구조를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를 하는 반면에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교섭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요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공익위원들도 계십니다. 위원장님 생각하고 다르게 교섭 대상이나 쟁의 대상 확대 문제는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노사관계 질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공익위원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익위원 내부에서도 일치를 본 부분도 있고 일치를 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은 접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노동계 요구사항이고 경영계 요구사항일 뿐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이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그 자료를 노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노사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요 쟁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각에서 공익위원들이 뭐 대체근로를 갖다가 뭐 허용하는 논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매일노동뉴스 김학필 기자인데요. 그러면 이번 그 단체 교섭이나 정의행위 관련해서는 공익위원회를 아예 안 내는 걸로 정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ILO 협약 추진을 위해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로 단결점입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를 추진했는데 안 돼서 공익위원회를 냈고,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 관련돼서는 ILO 협약 규정과 직접 근간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가 우선이고, 노사가 합의가 안 되게 되면은 공익위원들의 안을 낼 이유도 없고, 내본들 효과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공익위원을 노사 합의가 안 될 때 공익위원회 안을 낼 생각도 없고, 그거 안 내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한겨레 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영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걸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노동계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김민재 교수님 말씀하신 게 괜히 앉아만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이 다 했는 얘기인데. 경영계가 요구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는 1차적으로 부당노동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조항을 확대하자는 거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이승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가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부채하의 제도입니다. 이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다른 문제는 아니다.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3월 말까지 논의해보고 안 되면은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기 공익위원 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지 않더라도 사실상 공익위원 안처럼 국회로 가는 게 아닌지 그게 하나 헷갈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모두의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경영계가 좀 소극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 5가지 ILO 핵심 협약이랑 무관한 5가지 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그 공익위원들이 보기에는 전혀 얘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넣은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받아줄 만한 것도 있는데, 받아줄 만한 것만 요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니다, 우리는 저기 뭐 하여튼 여기 있는 거를 다 해줘야겠다, 뭐 저기 파업시 대책으로 인정까지 다 해줘야지만 우리는 동의해주겠다, 이 수준으로 지금 비협조적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이걸 5개를 냈다는 점에서 그게 문제라는 건지, 그 2가지 좀. 그러니까 3월까지 합의가 안 되게 되면은 공위원들은 의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진행 과정만 해서 국회에 넘긴다는 거니까요. 공위원들의 의견이나 검토 이런 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경영계나 노동계는 우리 노사관계 제도위원회 불만이 많을 텐데,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단결권에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점이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가 인정할 거냐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 노동부 교수입니다만은 노동계에 조금 섭섭하거나 욕을 먹으면서도 그 부분은 추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도 하고 법리적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라운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대체 근로에 관련 겁니다. 경영계 주장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을 아까 이승호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만약에 경영계가 요구하려고 그러면요,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고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최소한의 입법 정도로 그치자고 하는 건데, 경영계는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사정인지는 몰라도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노동계에 요구하는 사항도 근본적으로 보면 같이 넣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다른 분. 네, 저 뒤에. 동아일보의 박은서입니다. 지금 공익위원 한 분도 안 계시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복귀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후에 좀 뭐 추가적인 일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노사가 이제 회의 진행 자체를 멈춘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3월 말까지 하시겠다 한다면 어떠한 좀 타임 테이블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뭐 몇 번 더 하실 거고 좀 구체적인 일정 알려주시고요. 공익위원 한 분이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나간 부분은요, 뭐 이런저런 보도가 있은 거라는 거, 그분의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인 거고요. 둘째, 그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와서 재미가 없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만두시겠다고 한 2달 전에 말씀을 하셨고, 다만 저희들은 경영계 추천위원이기 때문에 경영계를 통해서 가능한 오시면 좋겠다, 그런 과정이 한 2달 거쳤고, 엊그제 아마 너무 그게 오래 가니까 해초 일정을 나름대로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 절차가 진행되고, 그거는 그분하고 저희들
위원회하고는 직접 연관성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관련된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최종 회의하고 한 2주 정도, 3주 가까이 되네요. 그거는 노사가 합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느끼고 그분들에 독려하는 의미에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중간 정도 되게 되면은 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윤곽이 파악이 되게 되면은 합의가 되려고 하면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좀 보충해 줄 것이고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결간의 논의 경과나 합의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가서 이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그 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공익위원들이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만났죠. 3월 10일이 일요일이죠. 네, 3월 10일 날 일요일 날 공익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노사의 요구사항의 내용하고 노사 요구사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 그리고 노사 요구사항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하고 그 자료를 3월 11일 날 노사양 측에게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낸 이유는 여기 발표문에는 논의 기초 자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낸 이유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사가 현실성이 있는 협상을 진행을 해달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딱 일주일이 지금 경과한 시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만나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두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EU가 4월 9일까지 한미 FTA에 기한 그 정식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정부 간 협의의 마감이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이 넘어가면은 전문가 패널 그러니까 이제 정부 손을 떠나가지고 어느 나라가 위반을 했는지 판단 절차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3월 말로 이렇게 시한을 제시를 한 거는 제발 그 상황까지는 가지 말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FTA를 위반한 국가,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의 불명예는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단순히 노동인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국제통상, 우리나라의 통상과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4월 9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3월달 내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가시적인 성과로 EU 측에 제시를 하고 그러면은 EU가 4월 9일 이후에 분쟁 해결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3월 말까지라는 시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노사 양측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그러니까 논의 자료도 줬고 왜 3월 말인지도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모두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뭐 제가 비공식적인 협상에도 이렇게 참가를 해보니까 노동계는 그 충분한 의사가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되는데 경영계 쪽에서는 전혀 협상의 의지를 감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제가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이라면은 4월 9일 날 이후에 발생하는 한미우 FTA 위반 사태로 인한 폭풍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아마 충분히 그 위험을 부담을 하고 위험을 부담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말까지가 아니면은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의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이로 협약 어차피 비중 못할 거고 못하고 FTA 위반 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익안을 낸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3월 9일 날까지 협상이 안 되면은 그거는 협상을 결렬시킨 주체가 그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경영계 요구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체 교섭 그리고 재능행위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내로 이제 제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그 단결권에 관한 내용과 이번에 이제 단체 교섭 재능행위에 관한 것이 쪽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등가적으로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단체 교섭 재능행위에 관한 것을 아무 어떤 합의 없이 국회로 보내게 되면 단결권에 관해서 지난번에 발표한 그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그대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재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작년 10월 20일에 그 당근권 중심으로 해서 공유기원 안을 이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좀 오해가 크게 보면 ILF 팀에 비주는 주로 당근권 분야에 관련된 거고 이번에 이제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이 주로 단체 교섭과 진행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후자의 부분은 직접적인 아이로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크게 두 개를 이제 서로 등가적으로 보는데 사실 지난 11월 20일에 공유기원 안 자체가 사실은 단결권, 그러니까 노동계만의 의견이 아닌 사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 하면 이미 지난 11월 20일에 공유기원 안 자체가 노동계의 요구만이 아니라 노동계 요구 사항 중에 상당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나오는 노동계 논의에서 그 당시 공유기원 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 뉴스를 알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 단결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훈 교수가 얘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한 현실, 특히 그 기업별 노조가 이제 노사관계 중심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결권에 관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경영계 의견도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계적으로 단결권 부분은 노동계 요구사항 또는 이제 단체 교섭과 쟁행의 부분은 경영계 요구사항, 그게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잘못된 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아까 우리 박수근 위원장도 밝혔듯이 우리 헌법상 노동자 공보장과 크게 지장이 없고 위반되지 않고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체근로 문제라든가 부당노동의 제도 문제는 이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사업장 점검 문제라든가 단체 위협위반 문제 또는 이제 파업 찬반 투표 문제는 분명히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의 행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개선할 여지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어느 부분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 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계적인 등가로 그냥 양적으로 교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공유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 노동기준에 충실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그 합의를 자꾸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아이론과 비정에서 단결권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협고에 관한 부분이 아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노동계 주장은 위협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업별 노동조합의 해직자에 관련된 부분은 조합원은 인정하더라도 임원은 되지 못하게 하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노동조합의 요구만 반영한 게 아니고 경영계에 관련된 주장도 반영해서 단결권에 관련된 부분이 발표됐고 한정희 의원 안도 아마 법률 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뒤에. 네, 한국경제신문 신민지 기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11월 20일에 경영계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한 단결권 관련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지, 왜냐면은 지금 경영계에서는 그 당시에 노동계 쪽 얘기를 주로 위주로 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경영계의 책임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상이 안 되는 게 지금 느낌상으로 뭐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제 경영계 책임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욱 교수가 답변하기 쉬운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어차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여기다 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경과는 경영계가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렇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소극적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협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나중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질문하신 판결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박수홍 교수님 사실은 설명을 다 하셨는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절충한 부분이 있느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감수를 했다는 의미고,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만 기업별 노조 임원은 뽑을 수 있도록 한 것, 요거는 ILO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절충적으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ILO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으로 방지한 것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계는 만약에 그거를 ILO 기준대로 전임자에 대해서 옛날과 같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다한수의 노조 전임자,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보수, 이런 과거의 전임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다 라는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ILO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그런 특수한 현실을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절충을 시켜가지고 공익위원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죠. 사실은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수성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최대한 이렇게 절충시키고, 다른 말로 하면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국제노동기준에 가능한 적게 위반되도록 충분히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을 한 것이다. 11월 20일 공익위원안 자체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특보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특보에 대해서는 박수홍 교수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노동계가 제일 요구를 하는 거고, ILO도 강력하게 특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결성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차례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보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결성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ILO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ILO 역사상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초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특보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되는 이제 입장인데,
사실 외국 논문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ILO가 처음으로 그 특보에 대해서 입법 요구를 했다, 입법 권고를 했다라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ILO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데 특보는 지금 경영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일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현행법 하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특보의 여러 가지 고용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특보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는 특보의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일반 노조와 같이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은 실제로 단체 교섭을 누구와 할 것인지 당장 그 CJ 택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CJ 택배 같은 경우에 설립 신고증이 교부가 됐는데 교섭 노동조합은 만들어졌죠. 근데 교섭 상대방이 그 CJ 택배 대리점이 되는지 CJ 택배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보의 그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기보다도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내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11월 20일 단계권에 관한 공익위원 안에서는 빠진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루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한국일보 이상택입니다. 4월 9일 지나면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써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거라면은 이제 경영계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4월 9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비교할 만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전문가 패널로 넘어가고 그때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그걸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훈 교수님.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FTA 협정을 체결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EU 뭐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나 EU나 미국이 체결한 FTA 공통점은 노동조항이 들어있는 점이고 노동조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 규정은 있었지만 한 번도 발동은 실질적으로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은 그래서 최초로 위반했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FTA 소정의 노동조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가를 선례로서 이제 보여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EU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명확한 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체결한 한 EU FTA 협정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한미 FTA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한미 FTA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한 EU FTA에는 명시적으로 그 한국에 대해 가지고 핵심 협약 8개를 비준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반을 한 거죠.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반을 했고 그래서 지금 위반을 했을 때 한 EU FTA 절차에 따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정부 간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 간 협의에서 일단 말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평화적으로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4월 9일입니다. 그 기간이 90일인데 지난 12월 달에 EU가 공식적으로 개시를 했고 4월 9일이 그 기간이 정부 간 협의가 만료되는 시한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 다음에 4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EU FTA 협정에 따르면은 전문가 패널이라는 데로 넘어갑니다. 일종의 중재위원회인데 여기로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중재위원 1명, 전문가 패널 1명, 그 다음에 EU 측 1명, 그 다음에 상국인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명이 위반 국가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위반 국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반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하라라는 시정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센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거는 4월 9일부터 마감이 되고 4월 9일부터 이제 전문가 패널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5월 달이 EU 의회 선거입니다. EU 의회 선거고, EU 의회 노동자 그룹에서 아주 강력하게 한 EU FTA 위반에 대해서 한국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공약이 지금 EU 전체에서 지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EU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올해 2월 1일부터 EU가 우리나라하고만 FTA 체결, 이런 내용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게 아니고 2월 1일부터 일본하고도 FTA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조항이 들어있고,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8개 중에 4개 비준을 안 했잖아요. EU는 28개 회원국 전부 다가 8개 협약 전부를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FTA 협정 자체가 불공정한 협정이죠. 자기들은 다 비준을 하고, 상대방 국가인 우리나라는 8개 중에 4개를 비준 안 했고, 일본은 8개 중에 2개를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일본도 그러니까 위반 상태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 대한 분복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는 향후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그 EU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선례가 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그 전문가 패널의 그 보고 내용은 상당히 강경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위반이다 이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한 EU FTA로만 끝나면은 다행인데, 이게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치게 시스템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례가 되는 일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단순히 사실은 노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정부도 당연히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책임은 역시 ILO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가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노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3월 말까지를 계속 요구를 하느냐는, 최소한 3월 말까지 노사정 간에 합의를 이룬다면은 EU가 요구하는 4월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 ILO 협약 기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이라는 것은 3월 말까지는 노사의 책임에 맡겨져 있지만, 그 이후에 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의 책임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협약 FTA 위반 책임의 부담도 국회가 궁극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네, 세계부 이동수입니다. 그 가시적 성과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EU가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경사노위 합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 입법을 말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전문가 패널이 내놓는 권고안이 강제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 11월 20일에 나온 그 공익위원 안도 ILO 비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 3월 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EU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세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시적 성과는 EU가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EU는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 노사정 합의가 있고 그 합의를 존중한다는 국회의 의사 표시가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분쟁 절차에서 디펜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EU가 요구하는 것처럼 법으로 안 만들더라도 사법부까지 최소한 노사정 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국회가 이를 존중하겠다는 결의만 해도 이거는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위반하면 강제력이 어떻게 되느냐. 한미 FTA하고 다르게 한EU FTA는 법적인 의미의 구속력,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EU는 지금 일본하고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얽혀 있고,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베트남하고도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조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EU의 대외 무역 경제 정책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은 그 사드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의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정치적인 의미의 제재 조치는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EU는 그 모든 형태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EU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 정치적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단순히 여론이나 정치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공의관이 선배가 뭐였죠? 11월 20일 날 공의위원 중에서 또 위반되는 게 위반되는 사항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그랬는데, 위반되는 사항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행 국제 노동 기준에 따르면은. 그러나 저희들 당시 공의위원들은 그 위반되는 사항은 ILO에 가서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어필을 하면은 우리가 디펜스가 가능한 범위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에 조금 다르게 법을 규율한 것이지, 그 정신 자체를 갖다가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위반 ILO 기준 위반이다 라고는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ILO의 기준도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죠. 질의는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질의 없이 분 더 없으시죠? 마무리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수업이 있어서 두개 가질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노동계가 경영계가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ILO 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을 하고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에 도달해야 결국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아마 순탄할 것 같고,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경사노위나 힘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인적 물적 그걸 좀 잘 활용을 해서 노사의 협의에 좀 도움을 많이 줘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제규범이 세계에 나가서 창피를 보지 않도록 잘 정리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노사관계 제도관리 개선위원회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